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체슬리 모닝 브리프 시작하는데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슬리 모닝 브리프는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종목 얘기도 나오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보완을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운용이 들어가니까 좀 보완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닝 브리프 국내 시장, 해외 시장 이 부분은 이제 예전처럼 저희가 저희 고객만 보실 수 있게 비공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체이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우리 체이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만 공개적으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시장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가 지나갔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FOMC 결과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6월달과 7월달에 각각 50bp 인상 가능성이 나왔고 이후에 물가가 잡히면 25bp로 내려서 다시 올리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5bp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 중립금리, 이 펀드 레이트는 2.5%에서 한 3%대로 예상이 되어가고 있고 연준은 현재 금리를 올리면서 실업률은 더 낮아지고 경제는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1%대 기준금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5번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달과 7월달에 각각 50bp씩 인상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2%대에 달하게 되고 파월이 물가가 잡히면 25bp씩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각각에서 한 25bp씩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연말 금리가 한 2.75에서 3%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T,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다 같은 말인데 6월달에는 국채 30빌리언, 모기지는 17.5빌리언, 그리고 9월달에는 60빌리언의 국채, 모기지는 35빌리언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후에 이런 PCE나 CPI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한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 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회당 50bp의 인상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지속적으로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고 연준은 시장 예상 수준에서 행동을 하고 당분간 75bp는 어느 정도 배제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런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한 코멘트는 고용 시장은 견고하고 실업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고용의 수요와 공급에는 언밸런스가 있지만 조만간 고용 참여율이 증가를 하여 노동력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이런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면 자산이나 소득이 좀 줄어들게 되면 다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매우 높고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연준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도구, 항상 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7.1로 예상치와 지난달 모두 좀 하회했습니다. 고용지수는 54에서 49.5로 하락을 했고 신규 주문은 58.5에서 54.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 변화는 24.7만 건으로 예상치와 지난달을 크게 하회했는데 20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문에는 숙박 쪽에선 7.7만 건 그리고 전문 비즈니스 쪽으로는 5만 건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를 하면서 이 서비스 부문이 20.2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2.5만 건, 건설 쪽에서는 1.6만 건 증가를 하면서 ADP는 완전 고용에 가까워 비농업 고용자 수가 감소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지수들 그리고 업종 지수들 빅테크 쪽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52주 신고가 종목은 10개 종목이 있었고 대체로 에너지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넘어가서 어제 목요일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뭐 수요일 날에는 2, 3%대의 상승을 보였다가 또 어제는 마이너스 한 3%에서 5%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쪽 보시면 다우는 3.21%, S&P 500은 3.56%, 나스닥은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중소형의 러셀 2000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11개의 업종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유소비재가 5.8%, 그리고 IT나 커뮤니케이션이 4% 넘게 하락을 했고 전 업종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1분기 비농업 생산성 그래서 난밤 프로덕티브라는 지표가 있는데 마이너스 7.5%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또 1분기에 유닛 레이버 코스트 이 인건비인데 11.6%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 지난 4분기는 7.2%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공급망 영향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은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좀 의심을 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3.1%까지 올랐다가 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75bp 배제 발언 이후에 4월 FOMC에서 75bp의 금리 인상 확률이 95%였는데 한 75%대로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다시 83%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5월 12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것이 전월보다 좀 떨어지는지 피크아웃 이슈에 좀 관심을 시장에서는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영란은행 영국은행은 기준금리 25bp 인상을 해서 1%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CPI가 7%, 그래서 올해 4분기에는 10%대로 전망을 하고 있고 IMF에서 영국 GDP 성장률을 4.7%에서 3.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쪽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한 4%, 5%대로 하락을 했고 이후에 아마존이나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또한 6%, 7%, 8%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자재 쪽에서는 WTI는 108달러 선에 있고요. 천연가스는 4.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 참고하시면 되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으로는 10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체로 다 에너지 쪽인데 우측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등락률 쪽을 보시면 대체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장 중에는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했지만 장이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는 어제 애플과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북경 봉쇄가 생산 차질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애플은 징저우에 또 공장을 두고 있고요. 테슬라는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어제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7.5% 하락했습니다. 마스터카드에 이 스탠딩 플러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4월달 소매 판매는 7.2% YY로 증가를 했고요.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4월 대비해서 15%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부문은 YY로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YY로 10%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리오프닝 쪽의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이커머스 쪽 사업을 하는 쇼피파이나 애쉬, 이베이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이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관련 이 ADR 주식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국 갈등 이슈가 또 나왔는데 전일의 홍콩 항생지수는 장중에 2%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결국 36bp 하락을 했습니다. SEC, 미국의 SEC가 중국 기업 80여 곳을 추가로 예비 퇴출 명단에 추가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외국 기업 책임법에 따라서 미국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시에 퇴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텐센트나 징둥닷컴 이런 중국 ADR 관련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어대시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장 마감으로는 10.4%가 하락을 했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 한 8%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EPS 모두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총 주문은 처음으로 4억 회를 돌파했고 YY로 23% 증가를 했고 총 주문은 12.4 빌리언인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 57%로 경쟁사인 우버이츠나 그루허브는 각각 31%, 11%가 나왔고 2분기 총 주문 금액은 12.5 빌리언으로 전망이 되었었는데 연간 총 주문 금액을 전망치를 50 빌리언이었는데 최대 51 빌리언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총 주문 금액이 상향 조정됐네. 네. 1빌리언씩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면서 이제 아마존이나 이커머스 같은 부분들은 확실히 코로나 때 조금 수혜를 받았던 거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이 어제 저도 이제 그 현대백화점 가봤거든, 요 앞에. 저녁에 가봤더니 사람 엄청 많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그 쇼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축구화 사러 갔다가 아이 쇼핑만 하고 다 신어보고 아빠 나가서 그 온라인으로 주문해 막 이러면서 그냥 돌아왔었는데 어제 아무튼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자상거래 부분이 또 생각만큼 그렇게 위축될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베이스 이펙트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인건비, 그죠?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뭐 19년도에 60만 명 하다가 지금 뭐 얼마? 미국만 110만 명이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180인가 뭐 그렇게 늘어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 올라가고 기름값 같은 거 올라가니까 배송할 때도 아무래도 배송비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우대시 같은 경우가 연간 총 주문 금액을 오히려 상향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는 중국집에서 항상 배달시켜 먹는 게 늘 일상화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문화가 피자 딜리버리 하는 거, 그치? 거기는 이제 피자 딜리버리였었고, 근데 이제 시켜 먹는 게 하도 이제 한 2년 동안에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도우대시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연간 총 주문 금액을 상향했네. 이게 또 음식값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음식값도 올라가고. 일단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IMF 영국 GDP 성장률을 4.7%나 이렇게 높게 잡고 있었다는 게 또 놀랍네. 하향을 또 했습니다. 근데 하향해도 3.7%다. 그래서 3.7. 원래 2016년도에 브렉시트 그 결정 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브렉시트 해서 EU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하면 영국이 어떻게 또 경제가 또 그게 유럽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막 그걸로 왈가왈부가 많았었는데 6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GDP 성장률이 꽤 높은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크록스는 이따가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 하시고 네. 중국 네. 시장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저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글로벌 증시 반등 그리고 부양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해 지수는 플러스 0.68% 좀 상승하고요. 업종별로는 가전, 방산, 화학 등 업종이 강세 보였고 공간 관리, IT, 정렬, 설비 등 업종이 약세 보였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은 23억 위안 정도 순매도하고요. 그 세도적으로 보시면 어제는 그냥
그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그리고 소재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금융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주요 코어 종목적으로 보시면 어제는 그냥 CETR는 거의 8% 정도가 빠졌고요. 정종의 마이너스 11% 이상은 빠졌어요. 이거는 1분기 실적 쇼크 때문에 좀 이렇게 세게 빠졌고요. 어제는 외국인은 집중 매도했습니다. 상한가 종목수는 어제는 165개 정도 나오고요. 전일 대비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수적으로 보시면 거의 다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고 약간 정제 세터적으로 보시면 그거 약간 대정 세터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2주 신거 종목적으로 보시면 어제는 하나만 나오고요. 이거 상하이 항만글로브이라는 회사이고요. 이거는 1분기 실적 호주 그리고 상해 지역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그 어제는 4월 사이신 그 서비스업 그 PMI 지표가 발표하고요. 그 4월 사이신 서비스업 PMI는 32.2로 2022년 3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 라다운 조치로 서비스업 경영 활동은 큰 폭으로 악화되었고 그리고 수요 공급이 동반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4월 서비스업 경영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반등하는데요. 라다운 조치 완화 시 경영 상황은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은 조금은 있는데 그냥 이거 때문에 그 소폭 반등했습니다. 업계에서 그냥 그 정부 지원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5월 3일까지 중국 그거 경제 활동 지수는 0.7% 전주 대비 0.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보시면 그 노동절 연휴 기간 관광시장 그거 데이터 좀 발표하고요. 그 시장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관광자 수는 1.25억 명 정도, 동기 대비는 30.2%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같은 기간 대비로 62.8%까지도 회복되었고요. 관광 매출액은 그냥 동기 대비 42.9% 감소하고요. 이거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대비 44%까지도 회복되었고요.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단거리 관광 그리고 캠페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요. 캠페인 주문량은 청명절 대비 350% 정도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난 삼야 호텔 도수리는 20.57%로 동기 대비는 6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반면 그 어제는 중국 양세는 그 주가는 마이너스 1% 가까이는 하락인데요. 약간 그 시장 그렇게 그거 아마 그런 예상한 수준 나오셔서 그래서 중국 양세는 주가는 또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한편은 영화 티카는 매출액도 나오고요. 그 동기 대비 80% 정도가 감소하고 약간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시장이 5월 4일까지 휴장하고 네. 처음 열렸던 거지? 네, 맞습니다. 어제가? 네, 어제 처음 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CATL이 8% 빠지면서 네. 연초 대비 36% 빠졌네요. 네. 입심 정밀도 연초 대비 40%나 빠졌네. 네. 입심 정밀이 애플 OEM뿐만 아니라 삼성, 하웨이도 다 있습니다. 네. OEM하구나. 네. 애플은 비중 좀 크고요. 애플 비중은 60% 정도 있어요. 애플 네. 비중이 네. 60%. 네. 그때 주가가 거의 뭐 한 8배인가 10배인가 올랐었잖아요. 네. 6조가 60조 됐었던가.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올라고 좀 많이 작년에 우리가 이거 보면서 LG노텍 분석할 때 입심 정밀을 같이 봤었는데 고점 대비 지금 연초 대비만 40%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 그죠? 네. 지금 PR는 10배 초반 정도 돼요. 10배 초반까지 네. 떨어졌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주식시장 리포트 나온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